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요. 미경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가셔야죠. 하지만 하지만 뭡니까? 저도 혼자 있기가 싫어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대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평소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늦은 밤 11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때쯤이었습니다. 38층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건물 안은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곳만이 아직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물산 격리부였습니다. 격리부 한쪽 구석 L자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들 사이로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말 결산을 앞둔 탓에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계산기에 딱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의 주인은 김미경이었습니다. 올해 35, 이 회사에서 벌써 7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격리사원이었어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빛, 그리고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 위의 서류들까지. 동료들은 그녀를 완벽한 격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완벽한 미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숫자들을 적어가던 볼펜이 몇 번이나 멈췄고 평소라면 단숨에 처리했을 계산들이 자꾸만 틀렸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장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 때문이었거든요. 박정훈 사장 올해 43. 이 회사를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수완가였습니다. 평소에는 60만 되면 가장 먼저 퇴근하던 그가 오늘따라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 들려오는 서류 넘기는 소리,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미경은 그 모든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사실 미경이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유도 복잡했어요. 월말 결산이야 핑계였죠. 진짜 이유는 집에 혼자 돌아가기 싫었던 겁니다. 3년 전 이혼한 후로 미경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오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집에 가는 것.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가 10시쯤 잠들기. 주말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전부였죠.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특히 이런 늦은 밤에는 그 외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빈 아파트로 돌아가서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보는 텔레비전. 그런 일상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죠. 그래서 요즘 들어 자꾸만 야근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사무실에 있으면 최소한 누군가의 인기척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청소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는 소리라도, 경비 아저씨가 순찰 도는 발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먼저 퇴근하시는 박정훈 사장님이 아직도 사무실에 계신 거예요. 박정훈 사장은 미경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했죠. 회의 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타고난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불합리하지는 않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장님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미경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이나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격리부 자리에서는 사장실이 훤히 보였거든요. 사실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사장님과 부인이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였죠.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부인이 가끔 회사에 오셨는데 요즘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것, 그리고 사장님이 점심을 거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 정도였어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사장실을 바라봤습니다.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책상에 앉아 계신 사장님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한 손으로는 이마를 짚고 계시는 것 같았죠. 순간 미경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동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고 호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애틋했어요. 아마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였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면서 박정훈 사장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미경 씨. 아직 계셨네요.
넥타이는 이미 풀어져 있었고 와이셔츠의 첫 번째 단추도 열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평소보다 인간적으로 보였죠. 미경은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월말 정산 때문에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경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7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님이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사장은 사무실 한쪽에 있는 간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전기포트에 끓이고 인스턴트 커피를 두 잔에 타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평소에도 혼자서 커피를 타서 드셨구나. 미경은 그런 생각을 했죠. 설탕은 어떻게 드세요? 한 스푼만요. 크림은? 안 넣어도 돼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료들처럼요. 박정훈 사장이 커피잔을 들고 미경의 책상으로 왔어요. 그리고 미경 맞은편 빈 의자에 앉았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그러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다기보다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미경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박정훈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아요. 그렇군요. 미경도 궁금했지만 선뜻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박정훈 사장이 먼저 답해줬죠. 저도 요즘은 혼자예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미경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사장님의 손을 바라봤어요. 결혼 반지가 아직 끼워져 있었지만 왠지 그 반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죠. 힘드시겠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위로의 마음이 박정훈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미경 씨도 힘드시죠?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미경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했어요. 가끔은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 회사에 늦게까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미경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박정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이 계셔서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개인적인 일, 취미, 음식, 영화. 별다른 주제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경은 자신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고 박정훈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어요. 미경은 주말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고 박정훈은 요즘은 영화 볼 마음도 안 난다고 했죠. 미경 씨가 만든 음식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혼자 먹으려고 만드는 거라 간단한 것들 뿐이에요. 그래도 누군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본 지가 참 오래됐네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셨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년 여름쯤부터인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먹는 식사가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밥을 해도 사서 먹어도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인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미경은 이혼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로움이 공허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특히 주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적막함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했어요. 박정훈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집에 있어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악순환을 만들었다고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게요. 박정훈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요? 네, 오늘처럼요. 미경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죠. 저도 오늘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겨.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놀랐죠.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몰랐어요. 미경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정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 정말 좋았어요. 박정훈이 말했어요. 저도요. 미경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내일도 혹시 늦게 계실 거예요? 박정훈의 물음에 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내일도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눈이 마주치면 작게 미소를 짓거나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치면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미경에게는 그 작은 변화들이 무척 소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둘 다 늦게까지 남아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일 때문에 늦게 남는다는 핑계였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늦게까지 남는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경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결근을 했어요. 큰 감기는 아니었지만 혼자 아픈 것이 너무 외로웠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 집 앞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올지 상상도 못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박정훈 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미안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해서요. 사장님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약국에서 산 감기약과 죽 그리고 과일 몇 개가 들어 있었죠. 이런 건 왜?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요. 혼자 아프면 힘드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혼자 아파봤거든요. 그때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아니에요. 아프신데 괜히 번거롭게 하면 안 되죠. 빨리 나으세요. 박정훈은 금방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미경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사이가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또 다시 늦게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박정훈이 우울해 보였어요.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이혼 관련해서요? 네. 박정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져야 하는 건데. 아직도 쉽지가 않네요. 미경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미경의 말에 박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경 씨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했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요. 새로운 일상이라. 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물론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다는 것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요.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저도요. 사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동질감을 느끼는 동료나 친구 같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꼈거든요. 미경 씨. 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경은 당황했어요. 왜요? 함께 영화라도 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미경의 대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사실 혼자 보내는 주말이 지겹기도 했고 무엇보다 박정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요? 박정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 주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만났습니다.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미경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적당히 우아한 원피스를 선택했죠. 박정우는 평소 정장 차림에서 벗어나 캐주얼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서로를 보는 순간 둘 다 약간 어색했어요.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차림 보니까 어색하네요. 박정훈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사장님이 이렇게 편한 차림인 거 처음 봐요. 이제 회사 바뀌니까 그냥 정훈이라고 불러주세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7년 동안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이름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훈 씨라고 할게요. 네, 저도 그냥 미경 씨라고 할게요. 두 사람은 멜로 영화 하나를 골라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미경은 혼자 보러 왔을 것이고 박정우는 아예 영화관에 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서 괜찮았죠. 영화가 끝난 후에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사에서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제대로 된 커피였어요. 영화 어떠셨어요? 박정훈이 물었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여유를 갖는 게 얼마만인지. 두 사람은 영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회사에서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했어요. 이런 시간이 참 좋네요. 미경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날까요? 박정훈의 제안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자주 이어졌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경이 박정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요리 좀 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요리해 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박정우는 와인 한 병을 들고 미경의 집을 찾아갔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죠. 거실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혼자 살기에는 적당해요. 미경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버섯 스프였죠. 박정우는 식탁을 차리며 도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게. 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후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박정훈의 칭찬에 미경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만 드시기엔 아까워요. 그 말에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미경 씨. 네?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박정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미경 씨. 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경 씨를 좋아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상대가 아니라 정말로 좋아해요.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그래요. 작지만 확실한 고백이었어요. 박정우는 조심스럽게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천천히 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으니까. 네, 천천히 해요. 그날 밤 박정우는 늦게까지 미경의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단지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업무 시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작게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함께 남아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한 달 후 박정훈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사되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미경이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그날 저녁 박정훈이 말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후련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미경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요. 미경은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을 때 드디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들려드린 그 대화가 오간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요. 미경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가셔야죠. 하지만 뭡니까? 저도 혼자 있기가 싫어서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정훈의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첫 번째 주말이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미경 씨. 네? 오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실래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박정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박정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이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개의치 않았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 안은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정훈이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 나름대로 정돈해 두었던 거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박정훈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미경의 대답에 박정훈은 안도했어요. 뭔가 마실 거라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죠. 미경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박정훈은 조심스럽게 미경을 껴안았어요. 미경도 그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죠. 두 사람의 호흡이 가까워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이제야 표현될 순간이 온 거였죠. 사랑해요. 미경 씨. 저도 사랑해요. 첫 번째 입맞춤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서로를 확인하는 듯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입맞춤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혼자였던 외로움,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의 온기로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미경의 손이 박정훈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박정훈도 미경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목을 키스했죠. 정말 괜찮으세요? 박정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미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을 나눴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마침내 찾은 안식처였죠. 침실의 은은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확인했어요.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입맞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죠. 미경은 박정훈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박정훈은 미경과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속삭이며 두 사람은 새벽까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올 때쯤 미경은 박정훈의 팔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었어요. 박정훈은 그런 미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아본 게 얼마만인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몇 시간 후 미경이 먼저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죠. 잠깐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하지만 곧 안심이 되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박정훈을 보니까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미경은 조용히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계란말이와 토스트 그리고 커피를 만들었죠. 음식 냄새에 박정훈이 잠에서 깼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박정훈도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침 식사하세요. 고마워요. 이런 아침을 맞아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어젯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미경이 물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단은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면서 지내는 거죠. 네, 좋아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를 유지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동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격리부의 김 과장이 먼저 눈치챘어요. 미경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미경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냥 요즘 일이 재미있어서요. 하지만 김 과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었죠. 한편 박정훈도 다른 임원들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사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이세요. 박정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정말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을 때 드디어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경 씨. 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미경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집에서는 그냥 부부로 지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맞죠. 그리고 천천히 준비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네, 천천히 해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회사 안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모두들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특히 오랫동안 박정훈과 일해온 임원들은 요즘 사장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요. 미경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완벽주의였던 미경이 요즘에는 더 밝고 여유로워 보인다고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부부가 되는 거니까요. 미경은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박정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야. 결혼식 당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박정훈 씨, 김미경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김미경 씨, 박정훈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서약이었어요. 결혼 반지를 끼우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회사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미경 씨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미경 씨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저야말로 정말 행운이에요. 그날 밤 신혼 첫날을 보내는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회상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경이 박정훈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저도요. 그때 처음 커피를 함께 마셨을 때만 해도 그때가 시작이었죠. 맞아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네요. 두 사람은 과거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혼자 보냈던 저녁들, 적막한 주말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네, 이제는 둘이에요.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집에서는 평범한 신혼부부였죠. 미경은 요리하는 재미를 다시 찾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박정우는 집에 일찍 들어가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 따뜻한 저녁 식사, 그리고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어요. 회사 일로 인한 의견 차이나 집안일을 둘러싼 사소한 갈등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이 불만을 표시했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박정훈도 솔직하게 사과했어요. 집에서만큼은 그냥 남편이에요. 사장이 아니라요. 알았어요. 앞으로 더 주의할게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어요. 혼자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늦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몇 시예요? 11시예요. 이렇게 늦게 자본 게 언제 적이에요? 주말인데 괜찮잖아요. 미경은 박정훈의 품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브런치 해드릴까요? 좋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브런치를 만들었어요. 팬케이크와 베이컨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간단하지만 맛있는 브런치였죠. 정말 행복해요. 미경이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맞아요. 그냥 외로운 사람 둘이었는데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전혀요.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데이트했던 영화관을 다시 찾았어요. 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봤죠. 1년 전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도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였던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난 후에는 처음 커피를 마셨던 카페에도 갔어요. 그때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죠. 이 자리에서 처음 마음을 확인했죠. 맞아요. 그때 정말 떨렸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몇 년 후 박정훈과 미경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생겼어요. 외로웠던 두 사람의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된 거죠. 회사도 더욱 번창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였죠. 물론 집에서는 여전히 그냥 부부였지만요. 가끔 두 사람은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처음 마음을 나눴던 그 늦은 밤 말이에요. 그때 정말 용기가 필요했죠. 맞아요. 하지만 용기를 냈길 잘했어요. 만약 그때 집에 혼자 갔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운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알아봤던 거 아닐까요? 알아봤다고요? 네. 같은 외로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서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끌렸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사랑이에요. 단순한 사랑요. 딸아이가 클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간절함은 이제 편안한 일상이 되었지만 서로에 대한 소중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 딸아이가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주 특별한 밤에 만났단다. 어떤 밤이었는데요? 둘 다 외로워서. 집에 가기 싫었던 밤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서로에게 집이 되어준 거야. 아이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가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진 거죠. 때로는 사랑이 드라마틱하게 시작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작은 커피 한 잔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박정훈과 미경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예요.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사랑 이야기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정훈과 미경이 그랬듯이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무실처럼 매일 다니는 곳에서도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일에서도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용기예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용기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죠.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결국 진짜 사랑으로 이어졌죠. 사랑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친구에서 연인이 되기도 하죠. 박정훈과 미경처럼 외로움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사랑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두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했죠. 요즘 세상에는 빠른 만남, 빠른 이별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시간 말이에요. 박정훈과 미경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서로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행복을 막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모든 만남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친구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인연으로 끝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박정훈과 미경도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서로에게 솔직했고 진심을 다해 사랑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완벽한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부부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두 사람이 딸에게 들려준 그 말이에요. 서로에게 집이 되어준 거야.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 거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정의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주변에 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정훈처럼 이혼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미경처럼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완벽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지도 마세요. 박정훈과 미경처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특별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했죠.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박정훈과 미경도 각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진짜 사랑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박정훈과 미경처럼 용기를 내세요. 저도 혼자 있기가 싫어서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한마디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자는 제안,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 진심을 담은 짧은 대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박정훈과 미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는 이렇게 만났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박정훈과 미경처럼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모든 만남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